대구에 끝내 말하지 못한 것들. 1955년 안동이었습니다. 안동 만석군 최진사댁 소실로 들어온 지 14해째였어요. 그 14해 동안 분이는 많은 것을 보고도 말하지 않으며 살아왔습니다. 장부를 보면 숫자가 나빠져 있었고 고개를 들면 오라버니 만수 생각이 났어요. 이 집이 기울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분이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분이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만수의 노름 습관이 다시 살아난 것은 두 번째 낙선 이후였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만수는 갈 곳이 없어졌어요. 바쁘게 움직이던 발이 멈추자 오래된 습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읍내 주막에서 화투 몇 판이었어요. 그것이 장터 뒷골목으로 번졌고 나중에는 밤새 들어오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분이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분이가 성냥공장 월말 장부를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지난달과 이번 달 수량이 맞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나간 성냥수와 들어온 돈이 달랐어요. 분이는 석 달치를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볼수록 분명했어요. 공장 운영 자금에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만수가 공장 관리를 맡으면서 생긴 일이었어요. 액수가 작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밥상을 차리다 말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분이는 그날 밤 정씨를 찾아갔습니다. 안채 문을 두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14해 동안 분이는 정씨의 영역을 함부로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정씨는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분이가 들어오자 손을 멈추고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러고는 말없이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숫자가 다 말해줄 것이었어요. 정씨는 장부를 받아들었어요. 천천히 한 장을 넘겼습니다. 2장, 3장.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등잔불만 가물거렸어요. 분이는 무릎을 꿇은 채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그 시간이 분이에게는 길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이 자리가 분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였으니까요. 정씨가 장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만수지 씨가. 네. 정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대감한테 말해야 한다. 마님, 대감 몸이 아프다고 집안 망하는 꼴을 모르고 계셔야 하나. 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씨가 옳았어요. 하지만 최진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분이 오라버니를 고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분이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말할게. 정씨가 말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정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4해 동안 이 집에서 함께 살아온 여자였어요. 말을 섞은 날보다 말을 섞지 않은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며 살아온 두 여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담장이 조용히 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분이는 그 말을 하고 나서 방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정씨가 사랑채로 들어간 것을 하인이 분이에게 귀띔해줬습니다. 분이는 별당방에서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들렸어요. 정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최진사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1시경쯤 지나서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그날 밤 만수가 불려갔어요. 분이는 행랑채 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만수가 사랑채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만수가 나왔어요. 고개가 숙여져 있었습니다. 만수가 분이 방으로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분이도 말하지 않았어요. 두 남매는 오래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가 마님한테 일렀나? 오라버니가 먼저 그랬지 않나?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내 쫓아내면 어디 가겠나? 갈 데가 없다. 그건 오라버니가 생각할 일이다. 만수가 나갔습니다. 분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눈을 감을 수는 없었어요.
최 진사는 만수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만수가 여전히 행랑채에 있었습니다. 최 진사가 불러 단단히 이르기는 했지만 내보내지는 않은 것이었어요. 분이는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대감, 알고 싶은 게 있나? 왜 내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최 진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담뱃대를 손에 쥐고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분이 오라버니를 내치면 분이가 어찌 살겠노? 분이는 숨이 막혔어요. 그 말을 오래 되새겼습니다. 배려인지 책임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둘 다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14해 동안 이 사람이 분이를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그 짧은 한마디에 담겨 있었어요. 말로 표현한 적 없었지만 말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분이는 눈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됐어요. 대감, 몸 챙기십시오. 그것이 분이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그해 가을 성냥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빚이 쌓인 데다 관리가 엉망이 된 공장을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계를 팔고 건물을 넘겼어요. 지우산 공장도 얼마 버티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시집을 가면서 혼수 비용이 나갔고 그 빈자리가 채워지기도 전에 또 구멍이 생겼어요. 신문사만 남았습니다. 최 진사는 그것만큼은 놓지 않으려 했어요. 밥을 굶더라도 신문은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이는 그 고집을 말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에게서 신문사까지 없어지면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준식은 그 무렵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준식이가 분이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을 꺼내기 전에 잠깐 망설였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당당하면서도 어딘가 억눌린 것이 있는 눈이었어요. 분이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했습니다. 어머니, 나 서울 가서 공부하고 싶다. 분이는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돈이 없다. 장학금 받을 수 있다. 아버지 장학생들 있지 않나? 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 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의 장학생으로 서울에 가겠다는 것이었어요. 첩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란 아이가 그 집안의 이름으로 서울에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당한 것 같으면서도 억눌린 것이 있는 저 눈빛 속에 무엇이 있는지 분이는 다 알 수 없었어요. 증명하고 싶은 것인지 벗어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네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라. 준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일어섰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분이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서울로 가면 이 집에서 분이 곁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당에는 바람이 불었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가 거의 다 비어 있었어요. 끝내 말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최 진사에게도 만수에게도 준식에게도. 분이는 그것들을 가슴속에 하나씩 쌓아두며 살아왔어요. 그 무게가 이제 분이의 어깨에 단단히 얹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 집을 떠나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